오늘 주제는 말 잘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입니다. 오늘은 한 줄로 요약하는 책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마드 비즈니스맨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코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줄로 요약하는 책 읽기는 그냥 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셀프 트레이닝, 셀프 디벨롭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책들을 제가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고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책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합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 잘하는 법입니다. 말 잘하는 법.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을 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누군가 앞에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연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또 핵심을 잘 짚어내지 못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 또 지금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설교하거나 제자훈련을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강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한테 이런 평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은 핵심을 참 콕콕 잘 요약해서 전하는 센스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죠. 저도 연마했기 때문에 나름 지금처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4가지 팁, 그 4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특별히 내가 준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목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쳤을 때 수업 교환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거든요. 수업 교환에 보면 그 제일 위에 목표가 나옵니다. 수업 목표. 보통 이 수업 목표가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수업 목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쉽고 단순해야 됩니다. 목표가 어려우면 수업 내용 자체가 산으로 갑니다. 근데 목표가 쉽고 단순하면 그 쉽고 단순하지만 핵심을 탁 찌르기 때문에 그 수업이 아주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교에서는 핵심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부릅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할 때 핵심 코어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얘기하시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쉽게 표현하면 짜임새죠. 말을 할 때 얼마나 짜임새 있게 말을 준비해서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문을 쓸 때 짜임새를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임새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어떠한 숫자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기승, 전, 결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스스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구성이 약하면 그 약한 만큼 상대방에게는 아주 산발적으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짜임새가 좋으면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짜임새 있게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짜임새, 구조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킹입니다. 영어 단어인데 후크가 낚아올리다 이런 뜻인데 후킹은 서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처음 할 때, 말을 처음에 열 때, 포문을 열 때 던지는 그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후킹인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서론을 가장 늦게 준비합니다. 준비된 연설문,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은 본론은 정해져 있지만 서론은 마지막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론의 내용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듣겠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금 더 자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후킹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네 번째 이 부분을 말을 할 때 또 글을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은 바로 청중의 언어입니다. 청중의 언어. 대부분 청중의 언어라 그러면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말을 하는 화자의 입장보다 말을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라.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한다, 말을 한다, 강의를 한다. 당연히 그 아이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 집단이면 그들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선행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중의 언어, 청중들에게 쉽게 말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와 직결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있죠.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청중의 언어와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상대방에게 쉬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말 그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전할 때,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어떠한 주제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 위기 안에서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단어들, 키워드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단어를 꼭 쓰지 않더라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청중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면,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려운 말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잘하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팁을 꼭 기억하시고 말을 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이름은 1분 전달력입니다. 책의 저자는 소프트뱅크, 일본의 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서 CEO들에게 말 잘하는 법을 강연해주는 강사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토 요이치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모든 강연은 1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긴 강연도 1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공감합니다. 1분으로 요약되지 않는 강의는 사실 핵심이 없는 강의죠. 모든 강연은 1분으로 요약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토 요이치가 1분 전달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달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달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하는 것이 전달력일까요? 상대방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거?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 요이치는 이 책에서 정말 좋은 전달력, 진짜 좋은 전달력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그냥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수업도 마찬가지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내 손발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강의고 전달력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잔해를 잘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달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잔해를 잘 활용한다는 것이죠. 잔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토 요이치는 잔해를 잘 활용하려면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방식입니다. 말을 할 때 피라미드, 삼각형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결론이 되는, 핵심이 되는 문장을 먼저 제시하고, 예를 들어 우리는 금연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금연을 해야 되는 근거, 왜냐하면 흡연이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달고 그 밑에 예시를 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담배를 수십 년 피웠는데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잔해를 활용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를 대고 그 근거에 관련된
예시를 전해주라. 피라미드 방식으로 말을 하라. 이것이 이 사람이 잔해를 활용한 말하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운해를 활용한 전달법입니다. 운해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이죠. 그래서 운해를 활용할 때는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닷속, 물속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떠올리시죠? 그게 바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런 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묘사하는 언어를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상대방이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그 이미지 언어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운해를 활용한 전달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1분 전달력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달력의 핵심은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잔해를 활용해라. 피라미드 전달법, 근거, 예시, 그리고 운해를 활용하라.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라. 이게 이 사람이 1분 전달력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한 줄로 요약하는 책 읽기. 오늘 이 1분 전달력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1분 전달력은 잔해와 운해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1분 전달력은 좌뇌와 우뇌를 활용해서 상대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는 모두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 탁월하는 것은 아니죠. 꾸준히 연습하고 연마하다 보면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3가지,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 잘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잉.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이 왼쪽에 추천 영상, 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여기에 구독 버튼을 표시해 뒀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추천 영상 누르셔서 영상도 보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